자, 이번 시간은 신탁등기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거의 매년 한 문제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최근에 지금 작년에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자, 일단 신탁등기 얘기는 우리 부동산 학계론이랑 먼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론 파트에서 신탁 방식과 위탁 방식 또는 신탁 방식과 수탁 방식 등을 비교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이제 신탁 방식과 위탁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신탁이 될 테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위탁 방식이다, 이런 게 있었고, 작년 시험 문제에서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그 다음에 분양 신탁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담보 신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신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형식적으로 다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 이게 이제 논의의 핵심 이슈. 자, 관리 신탁은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위탁자입니다. 이걸 수탁자 을에게 맡겨놨다.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그래서 이 X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 수익자에게 이익을 배분해 주는 것을 관리 신탁. 처분 신탁은 말 그대로 얘가 알아서 처분을 하고 그 이익 등을 돌려주는 것을 처분 신탁.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지었던 건물 전제하에서 이걸 분양을 해서 그 이익 등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분양 신탁, 이런 식의 표현을 썼고, 담보 신탁은 자, 누가 수탁자가 담보물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 증서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수익 증서라는 것을 위탁자에게 제공을 해서 위탁자가 이걸 들고 가서 은행 가서 대출받는 방식, 이걸 담보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담보 신탁이라고 해서 하여튼 다른 얘기 빼고 자꾸 생각을 해. 단순화시켜야 돼. 이 하나를 어차피 뭐 볼 때는 학계론 할 때는 또 다 알 것 같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신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 자, 생각을 하시라고. 신탁은 뭐라고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신탁이다. 이게 머릿속에 쳐 넣어둬야 돼. 뒤에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예요. 이거 외울 거 이것도 하나 둘 셋 딱 3개 정도 딱 외워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 8년간의 문제를 다 소화할 수 있다고. 근데 본질적인 부분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맡겨둔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형식적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해서 자, 민법에서도 신탁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달라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건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 간 등기 실자 명의신탁이라든가 삼자 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이 몇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 다 무효, 이렇게 갑니다. 근데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배제라고 해서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은 실권리자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 그 외 부부간의 명의신탁,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실명법을 적용을 하긴 하지만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특별히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자,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고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신탁이란 얘기를 보게 될 텐데 내용 별로 없어요. 내용 자체가 개수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한 3개 정도만 뒤지게 외워서 끝장을 보셔야 돼.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거. 자, 신탁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신탁 등기란 건 맡겨둔다는 취지의 등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신탁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등기 신청부터 가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이 사람이 관리, 처분 등등등을 하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신탁. 그럼 등기를 해야 되죠? 이 부동산을 을이 맡아둔다라는 식의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신탁 등기. 이거 표시해 줘야 돼.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었는데 저런 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환매 특약의 등기. 요거 이제 환매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외부에 공시하는 것이 환매 특약의 등기였고, 비슷한 맥락에서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맡겨준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플러스 여기다 항상 우리가 실제 시험용으로는 그냥 의미상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거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 수탁자한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만약에 신탁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걸 외워달라고 그랬다고요. 신탁은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이루어지지만은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위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앞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 등기 신청할 때 단독 신청하는 경우 판결 외 원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다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 뭐 이미 이제 물권 변동이 발생한 후에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등기 의무자가 또 살아있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신탁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유는 뭐냐면은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권리를 잃게 돼. 신탁 등기를 했다고 해서 갑이 권리를 잃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수탁자가 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왜 등기 신청을 공동 신청으로 다루고 있느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등기 의무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공동 신청의 얘기였었고 신탁 등기에 있어서는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탁자가 권리를 잃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수탁자는요 동시 신청이라고 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자 나머지 필요 없고 이전 등기와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된다 해서 자 동시 신청 그리고 신청서를 두 개를 쓸 게 아니라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한다 해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한다라고 해서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서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 다시 신탁 등기 또는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한들 이때 권리관계 변동, 물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가 된다. 위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없다.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수탁자가 단독 신청, 동시 신청 그리고 일괄해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요게 기본 골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요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 내면 너무 유치하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이제 위탁자 볼까요? 자, 원래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 신탁 등기 신청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라는 사람이 수탁자를 대위해서 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큰 의미는 없고요. 대신 대위 신청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은 다 함께 신청할 수 없다라고. 다시 갑시다. 제일 기초가 되는 개념. 신탁 등기는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신청하고요. 신청서는 한 개만 쓴다 해서 일괄 신청. 그리고 나서 위탁자 대위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함께 신청할 수 없다.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는 옛날 문제야. 여기까지는 한 21회, 22회 요때 한참 유행했던 문제가 이런 문제고 요즘은 유치 찬란해서 내지 않아요. 그나마 내릴 수 있는 게 자 지금 여기서 하나의 순위 번호 나와 있죠. 하나의 순위 번호. 우리 등기에는 순위 번호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일괄 신청했으면 어떻다? 일괄해서 실행을 해야 되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일괄 신청을 했다고 등기 신청을 그러면 등기관은 일괄해서 실행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이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신청할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함께 신청한다.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까 처음에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을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자가 을로 될 테고 거기다가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걸 2번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한다? 하나의 순위번호. 일괄 실행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을 한다는 의미라고요. 2번 신탁, 3번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2번 신탁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식의 취지가 뭐라고, 이런 식의 의미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못하. 일괄 신청에 대해서 일괄 실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외우셔야 돼. 여러분들은 신탁 등기가 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시험 문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받고 말고 별개 문제로 최소한 인간적으로 외워야 될 게, 무조건 외울 게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 그럼 틀리게 뽑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각각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이.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고 어디가 됐든 간에 기억할 게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 그러니까 하나의 순위 번호가 나왔는데 그걸 틀려버렸다. 그건 나가 죽어버려야 돼. 왜? 답이 기초 중에 가장 기초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신탁 등기에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라고요? 순위 번호가 되는, 순위 번호. 순위 번호는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이게 3번 나온다고. 근데 암기하실 게 뭐라고요? 무조건 하나의 순위 번호. 이걸 외우시라고. 좀 이따 봐봐요. 이걸 틀리는 인간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동안 계속해서 그냥 계속 나오는 게, 옳은 걸 고르셔, 하나의 순위 번호, 틀린 걸 고르셔, 각각의 순위 번호,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막 읽어봐, 사람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주 무식하게 가셔야 돼. 아니, 지금 점수 나올 확률이 한 90% 이상 맞출 확률이 들어간다고 해서 3개를 암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 뭔지도 몰라. 이게 일괄 실행한다는 의미도 몰라도 돼. 그냥 내용 몰라도 하나의 순위 번호. 그럼 이제 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의 순위 번호. 첫 번째 키워드는요, 순위 번호라고 하는 거. 과정 필요 없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이런 게 이슈가 되겠고. 두 번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어떻다? 바로 합의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가 있고요, 합의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지분을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공유라고 부르고, 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이런 식으로 합의의 취지만을 기록하는 것, 취지를 기록하는 것을 합의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합의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 원본이 쟁점 안 되고요. 그래서 신탁 등기 실행 관련해서는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순위 번호.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갈 게 뭐가 된다? 하나의 순위 번호.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하나의 순위 번호. 두 번째가 합의, 이렇게 외우시면 돼. 합의. 이거 이제 맨날 틀기 뽑을 때는 공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2개 체크하셨고요. 세 번째 이슈, 조금 이제 변화를 시킬 텐데, 자, 신탁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신탁의 변경 등기. 자, 이건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지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을 수탁자로 해서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을을 수탁자로 해서. 이건 신탁 등기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서 이게 자, 신탁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X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수탁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탁재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신탁은 뭘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죠? 신탁은 뭘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신탁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학개론 관련해서. 그래서 자, 수탁자가 그걸 팔 수가 있다고. 이 재산을 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파는 거 누구한테 파냐면 자기한테 팔 수가 있다고. 또는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용어를 가면 고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수탁자 입장에서 자기 원래 갖고 있는 재산을 뭐라고 한다? 고유재산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자기가 맡아서 두고 있는 재산을 뭐라고 한다? 위탁, 신탁재산 또는 위탁재산이라는 용어를, 신탁재산이라는 용어를 여기서는 쓰게 돼요. 해서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탁자,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을 받아온 상태고, 이 사람은 그 외에 Y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수탁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과 변동했을 때 단독으로 그 권리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수탁자 혼자 사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야. 이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한테 또 넣을 수도 있고, 또 Y 부동산을 누구한테 바로 지금 갑이라는 위탁자 명의로 바꿔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변경 등기에 관한 부분이 될 텐데, 이것도 이제 다른 얘기를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때 등기를 할 때 일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동시 신청을 하고 일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다? 하나의 순위 번호를 어떻다? 사용을 해야 된다 해서 두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순위 번호라고 해서 여기에 뭐가 하나의 순위 번호. 자, 볼까요?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됐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돼서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다시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과 Y 부동산 이 두 개를 을이라는 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X 부동산, Y 부동산 두 개를 묶어서 신탁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서 Y 부동산을 팔았다든가 또는 자, 이 재산을 누구한테 을명의로 진짜 바꾸는 처분을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첫 번째 신탁 등기 신청은 누가 수탁자가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일괄 신청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원래 변경 등기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동시에 신청, 그다음에 일괄 신청의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럼 등기소의 등기관은 이 앞에 내용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일괄해서 실행한다라는 의미를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3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지금 이 얘기죠. 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을 때 누구야? 자, 이 갑소유의 X 부동산 자체가 누구한테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진짜 권리가 바뀐 경우가 있다. 아까 처분할 수 있고 팔 수가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취득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자, 그 뜻을 주등기로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렵지.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는 뭐로 한다?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다? 부기등기. 그래서 지금 이 X부동산 이걸 다시 그림을 그려서 가볼까요?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수탁자로서 신탁등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신탁등기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을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권리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 X부동산에 진짜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가 직접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가 바뀌는 부분이니까 바로 형식은 뭐가 된다? 주등기가 되게 된다. 해서 주등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제일 어려워. 고유재산, 신탁재산 이런 용어 필요 없고요. 결국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탁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될 때 이 등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다? 주등기. 앞에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뭐로 한다? 주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뭐로 한다? 주등기.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 형식을 어떻게 한다? 주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신탁의 말소등기. 자, 신탁의 말소등기가 뭐야? 맡아둔 것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등기를 가리켜서 신탁의 말소등기. 자, 계획이 끝났나 보죠. 그럼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돼. 그래서 신탁의 말소등기 똑같은 스토리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을 할 테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래 돌려줘야 되죠. 이것과 동시 신청하고요. 신청서는 어떻다? 하나의 신청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일괄 신청. 그래서 왜 이렇게 뭐라고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또 누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이런 신탁의 말소 등기를 실행할 때는 어떻다?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해서 왜 이렇게 3개밖에 안 되잖아. 다시 첫 번째 키워드 뭐였어요? 하나의 순위 번호. 두 번째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합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가 뭐가 된다? 주등기. 자, 경우수 생각하지도 마시고 신탁 어려워요. 처음 공부하시면 미쳐버립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어. 그럼 시킨 대로 외우셔야 돼. 시험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순위 번호. 두 번째 이슈가 주등기, 세 번째 합유라고 하는 것. 3가지 키워드로 지금까지 8년간 7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출제를 하지 않아요. 그냥 루틴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신탁이 무슨 말인지 거의 다 이해 못해요. 이게 뭐 주변에 볼 일이 있어야지 감이 잡히지. 그래서 감이 안 잡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자, 그냥 외우시면 3개 끝나.
되느냐. 순위번호가 첫 번째 키워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나의 순위번호.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각각의 순위번호. 두 번째 키워드. 합유. 세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주, 등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의 순위번호 이거죠. 왜? 곳곳에 쏟아져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의 순위번호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야? 일괄신청. 일괄신청이 바로 앞에 들어가야 될 게 뭐가 된다? 바로 동시신청, 그리고 세 번째 단독신청, 수탁자의 단독신청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탁등기는 딱 요 정도만 가서 3개 키워드를 가지고 끝장을 보세요. 제발 생각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탁의 의미를 알고 자시고 이런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좀 특이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하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감이 안 와. 그러면 이제 방법이 시험 문제 답을 맞춰야 되니까 3가지.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 등기. 바로 지문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교재 몇 페이지? 134페이지 나와 있죠? 수탁자가 어떻다? 단독 신청한다. 134페이지. 수탁자가 어떻다? 단독 신청. 답 안 돼. 워낙 유치하니까. 2번 지문이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 신청. 틀렸죠?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잖아. 답 안 돼. 틀리든 맞든 이런 건 답이 안 돼. 그냥 기본 기초니까. 그 다음에 3번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자 끄트머리 동시에 해야 된다. 나와 있죠? 다 읽지 말라고요. 어차피 읽어봤자 모르잖아요. 동시 신청, 단독 신청, 일괄 신청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수자 끄트머리 단독 신청, 2번 끄트머리 공동 신청 틀렸죠? 3번 끄트머리 자 보니까 동시 신청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끄트머리 일괄해야 된다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끄트머리 이건 대위 신청 가능합니다.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게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이거 나와야 되죠? 다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고 동시 신청하고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 수탁자를 대신해서 수익자나 위탁자가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달라지는 점은 일괄 신청자, 동시 신청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라고. 수탁자는 단독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별 쟁점 안 되는데 지금 위탁자가 이 신탁 등기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동시 신청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중요치가 않아. 지금 외웠던 거 답을 외워달라고 했던 게 순위 번호가 키워드야. 순위 번호. 합의가 키워드고 세 번째 이슈가 주, 등기. 3개 외우시면 끝난다고.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 박스 신탁으로 인한 그 뒤에서 뒤에 가서 봅시다. 순위 번호 나와 있죠? 1번 지문에 끄트머리 순위번호 나와 있죠?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틀렸죠? 하나의 순위번호를 쓴다 대신에 틀리게 할 때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2번 지문 신탁 원본 등기교육 일부 오른편인데 쟁점 안 되고요. 3번 합의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나와 있죠? 3번 지문 끄트머리 합의인 뜻을 기록한다고 나와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별개의 등기물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해서 아까 하나의 순위번호 키워드 잡아내셔야 돼. 2번 지문 중요치 않고 3번 지문에 바로 합의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중요 쟁점이라고 그랬었죠? 오른쪽 페이지 4번 가서 보니까 끄트머리 공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틀렸죠? 공유 아니죠? 합유죠? 합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탁자가,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랬을 때 이게 지분 형태로 해서 수탁자를 관리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전체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라는 취지가 뭐라고요?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합유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 5번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끄트머리 이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틀렸죠? 합유 지금 8년 동안 3번 나왔죠? 그 중에 한 번 답 됐어요? 그럼 충분히 또 답을 뽑을 수 있는 거야. 옳은 것끼리 연결한 것은 그때 합의 이런 것들 던져놓을 수 있다고. 합의인 뜻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요. 거기 보니까 신탁재산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에 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앞에 빼버리고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우리 외운 게 밖에 안 되잖아. 앞에 의미 보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2번 지문 보니까 이거 대박이다. 손위번호 나와 있죠? 2번 지문 끄트머리 손위번호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의 손위번호. 왜 그래?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손위번호란 표현은 일괄 신청해서 일괄 실행한다는 의미를 뭐라고 그런다? 하나의 손위번호. 3번 지문 보니까 손위번호 나와 있죠? 근데 각기 다른 해서 틀리게 뽑았죠? 3번 지문 손위번호 끄트머리에 각기 다른 틀렸다고? 무조건 하나의 손위번호라고?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지문 하나의 손위번호로 사용한다. 옳은 표현 구성하고 있죠? 5번 지문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유일하게 한 번 나왔던 거. 신탁재산이 고유재산이 되고 고유재산이 신탁재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유권의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다? 주등기라고 하는 거. 주등기. 그래 가야 되죠? 주등기.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웠어. 그동안 나온 출제 빈도가 떨어져서 나름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 안 돼. 신탁을 뭘 한다고. 너무 어렵다고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뒤지게 하면 뒤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주등기 옳은 표현, 부기등기 틀린 표현. 자,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넘어가서 136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 자, 단독으로 신탁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답이 됐네. 수탁자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말소 등기든 신탁 등기든 권리의 변경 등기든 어떻다?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자, 이거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또는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해야 된다 해서 딴 건 모르겠고 일괄 맞죠? 딴 건 모르겠고 일괄 맞죠? 자, 그럼 이제 외우십시다. 자, 첫 번째, 수탁자가 신탁 관련한 모든 등기는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다 등기 신청을 한다. 그래서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동시 신청, 일괄 신청. 그래서 주된 출제 포인트가 일괄 신청했을 때 일괄 실행을 한다는 게 세 군데 나온다고. 권리 변경 등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신탁의 말소 등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신탁 등기 신청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외울 게 하나의 순위번호. 한편 신탁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수인이다. 그러면 어떻다? 합의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아까 주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고유 재산, 신탁 재산 간의 변동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주등기가 되게 된다 해서 신탁 재산, 자, 맡아둔 재산이죠. 이것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한다고? 수탁자가 산 거야. 산 거라고. 누구한테? 위탁자한테. 실질적으로 진짜 산 거야. 그러면 이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뭐가 된다? 주등기. 그럼 여기서 올해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내면 번호만 빠르게 게 뭐냐면 제일 확률 높은 게 뭐겠어요? 하나의 순위번호 옳은 편, 각기 다른 순위번호 틀린 편. 이렇게 나오겠죠? 키워드를 잡아내야 된다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다시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동시 신청, 그리고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게 키워드. 물론 이제 신탁 등기 신청할 때 위탁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만약에 경우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깔아버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분석한 파에 따르면 이걸 벗어나질 않아. 얼마나 단순해. 그래서 첫 번째 신탁 등기 신청이라는 키워드, 단독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 그럼 틀리게 뽑으려면 뭐라고 하겠어? 공동 신청. 이것만 낼 수 있어요. 일괄해서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순위번호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옳게 구성하려면 하나의 순위번호. 틀리게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 다른 순위번호. 이렇게 틀리게 뽑는다고. 그죠? 세 번째 이슈가, 자, 지금 이제 신탁 재산이, 자, 수탁 재산이 됐을 때 주등기 옳은 편, 틀린 편 하려면 부기
등기 이렇게 구성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합유하고 공유 싸움 붙였었죠? 합의하고 공유 싸움 붙였었죠? 수탁자가 수인일 때 어떻다? 합의인 뜻을 기록해야 됩니다. 총 4개 키워드입니다. 다시 갑시다. 신청은 단독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 틀리게 뽑았을 때 단독 신청 대신에 공동 신청 나왔었고요. 일괄 신청 대신에 일괄해서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순위번호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쉬웠다. 겁나 앞에 경우수가 길어. 말소 등기도 있고, 신탁 등기 신청도 있고, 경우수가 더럽게 많은데,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의 순위번호, 틀리게 뽑으려면 각기 다른 순위번호, 이렇게 갔던 것이고,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해서 신탁 재산이었던 것이 수탁자의 진짜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한다.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합유냐 공유냐. 그랬을 때 내용 보지 말고 합유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굳이 신탁 등기를 공부하려면 제발 내용을 보지 마시고 이 문장을 외워버려. 먼저 수탁자가 단독 동시 일괄 신청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순위번호. 제일 중요하죠.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틀리게 뽑으려면 각기 다른 순위번호. 한편 신탁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있었죠.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어떻다? 주등기라고 하는 거. 부기등기하면 틀렸고요. 그래서 요 정도의 문제가 줄줄줄 세팅이 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머릿속으로 뒤만 쭉 보는 거야. 신청. 그 다음에 순위번호. 그 다음에 합유 공유. 그 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 요것만 찾아보셔야 돼.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어가시지. 절대 시험장에서요. 지금 거의 구구단처럼 숙달이 되셔도 시험장 가면 읽어버리거든요. 시험장 가면 읽게 돼 있다고 사람이 마음이 급하니까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 읽어봤자 삽질이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부터 훈련이 되셔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묘해요. 한 이게 10년 공부할 것처럼 또박또박해. 그래서 이해가 되면 좋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봤자 뭐예요 그 짓거리. 일주일 전면 또 잊어버리는데. 아니 그 현실을 인정하셔야 된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이거를 놓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공부할 때 이게 미리 키워드를 다 외워놨으니까 이게 대강 이제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꼼꼼히 기본 텍스트로 가버리면 죽어요. 힘들어가지고. 신탁 하나가 갖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28회 때 문제인데 이거는 너무 지저분하게 구성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해서 자 여기는 이제 한번 문제 가볼까요? 지체 없이 신청에 대한 등기를 모두 고르셔서 이건 의미 없어요.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1분 안에 읽을 수도 없네. 이건 그냥 버립시다. 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중간중간 해설을 해놨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해서 이 정도 보시고 잠시 끌었다가 이제 말소 등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